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장중에 또 환율이 1,460원을 돌파를 했다고 네, 하는데 산타랠리. 산타 네, 랠리인가요? 환율 산타랠리지. 금융위기 이후에 또 처음이라고 해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까지 역대 3번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나이가 조금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네. 느끼실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국가 부도의 날,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오, 1998년도에 그때 한 번 환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미국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그때 한 번 또 환율이 크게 한 번 튀었고, 네. 그러고 이제 이번에 이제 3번째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장은 산타랠리가 아니지만 환율만 산타랠리. 아, 예. 대부분 그러니까요. 다 유튜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셔가지고 다 뭐 지금 외화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시장이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한적 상승과 하락 부분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조금 여러분들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수출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들이 좀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강조를 했던 것이 조선주. 이 조선주는 반드시 봐야 된다. 우리가 50대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그때의 기억들은 잘 안 잊어먹게 되거든요. 저도 물론 50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아버지 말씀은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던 것이 50대 때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 선거법이 지금 현재 또 발의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주도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이제 조선주 정도 우리가 반드시 좀 보셔야 되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 조선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종목도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서 이제 우리 신학수 대표님 아쉽게 좋아요 1,300개 못 채우셨는데 네. 저희가 이 시간에 1,300개가 또 되면 저희가 또 종목을 하나 드리는 걸로. 지난주 추천 종목이 HD 현대 마린 엔진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나연앵커하고 제가 집어드렸던 기업이 인벤티지랩. 예, 인벤티지랩이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오,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상승폭이 좀 나타났었고, 네.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제가 반드시 조선주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 HD 현대 마린 엔진 아니더라도 다른 조선주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했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도 오늘까지 또 신고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10% 이상 또 올라오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 오늘 여러분들한테 화끈하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이 지난주에 추천해주신 유망주들 인벤티지랩과 HD 현대 마린 엔진 현재 또 시세 굉장히 뜨겁게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상로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망주들 쏙쏙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둘 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번호 02-6676-036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8181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 채팅창에 좋아요 많이 어떤 쪽 보일까요? 네, 이상우 대표님 50대 아님. 저희 이상로 대표님 30대십니다. 30대이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그렇게 알아주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매수가 53,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도 2% 넘게 지금 시세 나와주면서 41,000원대에 움직이는 중인데 기다려보면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들고 가시는 게 맞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보면 이제 국내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해외 이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대왕고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대왕고래 테마가 좀 있으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다만 이제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보도들이 많았고,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대우 상사, 제가 기억하기 대우 상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내셔널 뒤에 붙는 업종들은 보면 이 해외에 대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무역 물동량이 좀 늘어나면 또다시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뀌어 나가는 흐름. 그리고 이번에 또 나왔던 얘기가 내년 연초에 금리 인하를 또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현재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를 어떻게 해서는 확대시키겠다라는 정보 의지로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미 이제 바닥은 한번 형성됐다 라고 보고,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 240선과 480선이라고 하는 장기 평선 밑에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되돌림 파동을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좀 보유를 좀 하시면서 45,000원 이상까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45,000원 선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대표님, STX 엔진입니다. 21,7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STX 엔진 오늘도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19,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선박 엔진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엔진이나 또는 앞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하고 사실 STX 엔진하고 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STX 엔진이 이제 3등이죠, 사실.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은 현재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잠깐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STX 엔진이고, 자, 오늘 하나 엔진이 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HD 현대마린 엔진,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기업도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를 돌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지 못하는 기업이 바로 이 STX 엔진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궤가 좀 다르다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제 하나 엔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박 관련된 조선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이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현재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방향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부족한,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STX 엔진이 순환매적인 상황에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여건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어차피 조선업황이 확대가 되면서 종목이 움직일 때 거기서는 이제 항상 우리가 탑픽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등 종목은 가장 늦게 빠지고 대신 가장 빨리 오릅니다. 그럼 이미 신고가가 한 종목군들은 이미 시세가 붙었다는 얘기고, 아직 신고가를 가지 못한 기업은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는 다른 여타의 조선주도 훨씬 더 좋은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STX 엔진을 보유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종목 교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탑픽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TX 엔진 현재 다른 조선주들의 탑픽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초전도체 대장주죠, 대표님.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101,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해요. 신성 델타테크 지금 보니까 19% 넘게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121,0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수익 실현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신성 델타테크를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11월 27일 날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27일 날 가격이 보면 지금 6만 원대, 6만 7천 원, 6만 5천 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12만 6,500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두 배가 올랐어요. 한 달 만에 이제 두 배가 오른 상황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오늘 10만 1,200원이라고. 10만 1,2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지금 현재 진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한 번은 끊어내는 전략. 어차피 현재 구간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들어가셨다 보고 지금 이제 한번 끊어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만 유일하게 이제 초전 제한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과거에는 이제 쌍두마차로 해서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 더가 이제 덕성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덕성을 보면 덕성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덕성은 지금 현재 정치 테마도 좀 붙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불구하고 덕성은 지금 바닥권역에 있고 대신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만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되돌림 파동의 일환이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되돌림 파동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온 지금 현재 구간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끊어내는 전략. 오히려 이제 급등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고 그렇게 된다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6만 5천 원대, 6만 원대부터 매집이 이루어졌던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두 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세력의 이제 최초 모집가가 매집가가 TP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약 두 배 정도를 매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두 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하신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으로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부를 좀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클래시스입니다.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뜨거웠는데 오늘은 3% 넘게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맞아 보셨어요? 아우 아직 안 맞아봤는데 그래요? 한 번씩 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쵸. 네. 이 클래시스가 이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피부 관리계의 삼성전자 뭐 오. 별명이 이겁니다. 원래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블로그 이런 것들 보면 리뷰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뭐랄까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는 보면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요즘 이제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가 대단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클래시스도 그에 따른 부분에서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이 주가를 볼 때 이제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약 40%가 이제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고 나머지 60%가 이제 장비 매출에 대한 비중인데 이 소모품 매출은 이제 계속적으로 캐시카우가 깔리는 거죠. 왜냐하면 장비가 많이 납품되면 납품될수록 그만큼 이제 소모품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방은 이제 제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매출이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은 4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 자리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대를 한번 매겨본다면 약 4만 원 가격대 바닥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대신 여기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올려간다면 지금은 이제 해외에 대한 입국자 수가 좀 더 늘어나줘야 돼요. 중국인들이라든지 또는 K 의료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입국자 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1, 2, 3 내란 이후로 지금 외국 입국자 수가 급감을 했던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작은 박스권 형태를 좀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바닥은 4만 원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5만 3천 원 밴드까지는 맥시멈 자리.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때는 좀 돌파 여부가 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외국인 입국자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5만 3천 원 밴드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좀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바닥은 4만 원 선, 또 목표가는 5만 3천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상로 파트너와 상담했던 종목들 저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어떤 종목을 가장 추천할지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씩 투표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도 팩트 신청했는데, 아. 주문했는데, 네, 매드팩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아이고. 네. 한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로 파트너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혹시 유튜브를 보시면서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시고요. 예, 예. 목소리가 많이 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매드팩토. 예. 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초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이게 작년부터 예, 이제 예. 주가가 한번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 예. 이게 병용 임상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예.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고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회사에서 뭔가에 대한 임상 이슈가 있다, 뭔가 우리 회사 뭔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님도 그때 한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그때 네. 그 TV에서 이 종목 추천하기를 들어갔었거든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요게 예.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예. 이 대표이사의 도덕적 마인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몇 번씩 신뢰도가 없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너무 불안해요. 제가 그러니까요. 주식 하면서 제일 불안한 지금 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 자체가 이제 강한 반등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예, 예. 과거 이제 박셀바이오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사면 박살난다 해서 박셀바이오인데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보면 이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주가는 이제 빠져버렸던 기업인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죠? 예,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병용 임상 연구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신뢰도가 회복 안 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로만 봐야 됩니다. 들어만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 비중을 더 실으시면 안 되고 예,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로만 반등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종목군들은 보면 한 번씩 그런 이제 재료로 던지면서 주가가 한 번씩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 보면 급락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한번 튈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타이밍에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 힘들 것 있습니다. 같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시되 예. 그 반등 포인트 자체가 한 7천에서 한 8천원 밴드까지는 한번 실전. 강한 반등에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데 예, 그 자리에 한번 튀어오르면 그때는 손실을 줄였다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매드팩토가 원래 이제 이 대표이사들이 보면 제약바이오 네. 특히 대표이사들은 제가 만나봤던 분들도 그렇고 네.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아, 자기 연구 개발했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를 크게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계속 이제 임상 연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팔고 나오신다면 예. 그때 이제 다시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는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확실한 기업으로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꼭 여기 꼭, 스태프들한테 전화번호를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그 시점까지 올라오면 한 1년, 2년 장기로 들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장기로 들고 있어도 가격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낙폭과대 반등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적어도 2월 달 안에는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2월 달 좀 안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전화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본인도 주식 하세요? 합니다. 손실 가장 많이 보신 게 몇 %까지 빠져봤어요? 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현재 그래요. 슬픕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손절의 의미를 가지려면 한 20%까지는 그 손절의 의미가 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 사실 조금 손절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왜냐하면 아쉽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죠, 사실. 저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뭐 시장이 안 도와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또 친절하고 자세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도 대표님 상담을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은 신원이고요. 최근에 또 경협주로 주목받다가 오늘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인데 신원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신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입니다. 네. 예, 개성공단에 처음으로 입주를 했던 기업. 오. 예, 그래서 이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붙였어요, 그죠?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 신원이라든지 이게 남북 경협주에서 3대장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난티,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이제 신원, 이렇게 세 개인데 신원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신원이 다른 여타의 경협주들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신원이라는 기업은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단독으로 만날 것이다. 실제로도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던 사람을 이번에 이제 북한 대사로 앉혔거든요. 그 정도로 트럼프가 지금 현재는 이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었고 자서전을 통해서 적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부분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 트럼프가 상당히 실망했다. 라는 얘기가 자서전에 적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밑에 보좌관이 썼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트럼프 2기 때는 초반부터 북한과에 대한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과거 스트롱맨이라고 했던 푸틴과도 나는 대화할 수 있다. 시진핑과도 대화할 수 있다.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랄까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대화도 안 하죠.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렇죠.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주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나게 뭐 평가를 받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현재 신원에 대한 반등은 저는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현대엘리베이터인데요. 자, 현대엘리베이터 잠깐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신고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이제 월봉을 보면
월봉상에서도 지금 뽑아내는 자리들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회원분들하고 4만 3천 원, 4만 5천 원대 매집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종목을 매집을 했던 이유도 경협 이슈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재건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 그 재건 파일을 대부분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협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아직 포커스가 안 들어온 섹터거든요. 그러면 현재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현재 보면 신원은 2021년도에 또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런 급등이 나왔던 적에는 북한 이슈가 과거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사고 팔고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이 종목은 들고 계신다면 적어도 2,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원 돌파 가능성 충분하니까요. 홀딩해 보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이고요. APR입니다. 또 APR 블랙 프라이데이 때 호실적을 거두면서 주가 조금 시세 잘 나와주다가 오늘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5만 원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APR 앞으로 상승룸 더 열려 있을까요? APR이 이제 메디큐브죠. 메디큐브 써보셨어요? 네. 네. 로션 스킨 많이 맞아요, 써봤습니다. 그 모공 축소해주고. 네, 좋더라고요. 팩도 네. 좋고. 근데 이 연예인이 광고 모델이 과거에는 유재석,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희선,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리뷰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을 미리 왜 드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화장품주라고 해도 주가가 이제 빠지죠. 뭐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이제 중소형 회사들이 재평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리뷰가 좋거나 아니면 해외에 대한 판매 실적이 늘어나거나 또는 어떤 광고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다가 요즘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요즘은 나와 똑같은 화장품을 쓰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 다 다양한 화장품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APR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매출을 꾸준하게 나타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화장품주 안에서도 APR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 보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등이 조금 올라온다면 적어도 이제 상단에 대한 한 6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자리까지는 좀 가능한 자리니까 조금 걱정은 붙들러 매시고 지금은 좀 더 홀딩 하시면서 반등을 좀 지켜보자. 여기에서는 조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자리니까 지금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PR 앞으로 또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현재로서는 홀딩해 보면서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마지막 종목이고요. 하이젠 RNM입니다. 하이젠 RNM 오늘 또 오픈 AI가 로봇 시장에 진출할 것이란 기대감에 지금 23% 넘게 네.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모터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로봇을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이게 설명이 될까요? 네, 네, 해주세요. 아니,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3요소가 이제 첫 번째가 보면 이제 감속기라고 해서 이제 로봇을 구성할 때 보면 우리가 뭐 이런 물컵을 잡는다. 그럼 이렇게 이제 손가락의 관절들이 있잖아요. 꼭 필요하죠. 그죠? 네. 관절들이 이제 작은 관절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큰 관절도 있잖아요. 이런 관절을 이제 감속기라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게 잡느냐, 약하게 잡느냐,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악력이 이제 조절되는 것을 이제 감속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굽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감속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모터입니다. 모터. 그러니까 모터는 이제 동력 전달 기기죠. 그죠? 그러면 이 하이젠 RNM이 하고 있는 건 이 모터 사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센서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돼줘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명령 체계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로봇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감속기, 두 번째가 이제 모터, 세 번째가 이제 센서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모터 부분은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경쟁력 자체가 모터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모터 부분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떴던 모터가 뭐냐면 이제 BLDC 모터라고 해서 옛날에는 선풍기가 약풍, 강풍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뭐 미풍, 약풍, 강풍.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세 단계밖에 없었거든요. 오. 근데 요즘은 이제 선풍기들 보면 12단계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섬세하게 아, 단계별로 그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BLDC 모터는 이런 섬세하게 조절을 해주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우리가 하이젠 RNM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거기 안에서도 이제 산업용, 로봇용 모터를 얘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과정에서 로봇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오늘에 대한 상승의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조금 조정폭은 좀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은 이제 11,500원대 이 가격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또는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전고점이었던 자리, 제가 볼 때는 한 18,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좀 더 홀딩하시면서 대신에 11,500원 우리가 끊어내는 자리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젠 RNM 18,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받으셔야 대답을 하시고 아, 그런가요? 좀더 여보세요? 힘차게 네, 대답을 했나 봅니다. 네,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두 종목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LG화학이고요. 네. 평당 55만 원에 비중 40%요. 네, LG화학 55만 원 매수가의 비중 40%셔. 예.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녹십자 평당 33만 원에 비중 40%. 두 개 다 비중이 크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상로 파트너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G화학이 50% 가까이 지금 손실 나셨고, 그죠?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한 그 정도 지금 손실이 나 계셔가지고, 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 두 종목이 거의 다여가지고. 하니까요. 이게, 네네. 힘드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은 우리 시청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뭐 지금 신저가를 간 종목이 85%입니다. 대부분 종목군들이 현재 신저가를 갔던 거였고, 다만 이제 LG화학은 신저가가 진행이 되는 중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에서 93,000원까지 빠졌을 때도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 예. 좀 이렇게 비중을 좀 더 실으셨던 거예요, 그때? 아니요, 그냥 한번 이게 비중 실어서 이 정도예요. 그냥 뭐 물타기나 이런 건 한 번도 안 하셨고 그냥 물타기 보유만. 한 두 번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40만 원대였거든요. 40만 원대셨는데 뭐 이거를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녹십자는 93,000원까지 빠졌을 때도 보유하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17만 원대 매도를 하라는 그런 얘기는 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회사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냐를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현재 이제 먼저 녹십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매년 연초가 되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예. 열립니다. 그리고 네, 네. 우리가 3월달, 4월달 되면 ASCO, AACR이라고 해서 예. 항암학회, 종양학회가 열리고 6월달은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해서
예. 미국 이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확 모여가지고 그런 예. 이제 유행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끼리 막 미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아, 그럼 항상 보면 이제 전반기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기술 이전 이슈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현재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바닥이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예, 예. 그 10월 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금리 인하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고금리일 때는 제약 바이오나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를 많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녹십자는 이미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대신에 네네네. 실적 발표할 때 2월달 실적 발표할 때는 조금 주가가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좀 더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6월달 전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 33만 원대까지도 예.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는 1월 20일 이후가 지나줘야 됩니다. 지금 아. 현재 LG화학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예.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맞겠고요. 예. 대신에 LG화학은 지금 또 한 가지 힘든 것이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대부분 다 좀 힘들어요. 아, 예, 맞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압박도 있고 예. 그리고 이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위축돼 버리면 매출 자체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가 예. 이제 대부분 다 이런 이 석유화학을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 대한 부분을 가공시 1, 2차적으로 가공시켜서 저하를 판매하는 것들이거든요. 아,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경기 회복과도 연관이 좀 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이 되려면 일단은 저는 내년은 돼줘야 된다 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G화학은 아직까지 바닥은 형성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그 이제 제가 네. 판단했을 때는 네. 한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한 22만 원, 23만 원대까지 만에 하나 하락이 된다면 네. 그때는 마음을 좀 더 굳게 드시고 한번 물타기를 좀 더 한번 해보세요. 아, 물타기. 네네. 오히려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아, 네, 반드시 네. 꼭 하십시오 이거는. 아, 네. 그 녹십자는 물타기 하지 말고요. 녹십자는 그냥 들고 가시고 아, 네. 대신에 네, LG화학은 물타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녹십자는 바닥권역부터 올라온 게 너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네네. 시청자님 물타기 하기엔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네, 네. 차라리 이제 LG화학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예. 한번 물타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아, 그러면 대략적인 가격대는요? 물타기 가격대는. 한 23만 원대는 한번 이탈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뭐 근데 25만 원, 23만 원이나 뭐 그렇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예, 너무 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한번 그때는 마음을 한번 굳게 드시고 한번 물타기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신청해주신 종목 LG화학과 녹십자까지 해결해드리고 왔는데요. 다음 종목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하나 해볼게요, 대표님. 그 사실 요즘에 잠깐만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요즘에 이제 계약건이 이제 불발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이게 신뢰도에 대한 영향이 좀 생겨버리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때 그냥 만나가지고 너 마음에 들어 오늘부터 우리 결혼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나가지고 뭔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계속 교감을 쌓다가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계약이 되는 것처럼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뭐 디스카운트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기업 내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도 계속 알아보는 것들도 주담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고 회사 측에 전화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조금 깨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이제 그 매출 자체가 이제 해외 쪽에서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그런 이제 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상로 파트너의 특별한 유망주들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시간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상담드렸던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 좋게 보는 기업 중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증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유망 있게 보는 종목 하나, 이렇게 총 2종목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2주째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2%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 앞서 이제 일단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그 세액 공제가 3가지입니다. 네. 이 첫 번째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주던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일부 대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뭔가 이런 재료를 생산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도 이제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제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가지는 없애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규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지금까지 하락을 해 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리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구간이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취임식 이후에 전기차 관련된 코멘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과정에서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주가는 조금 과하게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15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잘하셨고, 대신에 이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가신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급락을 해가지고 막 더 크게 빠진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발생하기 조금 어렵다 봅니다. 시장이 빠지지 않는 한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1월 20일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한번 지켜보자. 저는 1월 20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과정이다. 그리고 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도 반영이 됐으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하든지 또는 트럼프 관련해서 뭔가에 대한 전기차 관련 우호적인 발언을 기대한든지 이 2가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는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까지 해결해 드렸는데요.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저희 다음 네.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네. 환율 관련해 가지고 네. 잠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1,460원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외환 보유고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포인트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외환 보유고가 현재 4,150달러인데 4,150억 달러인데 네. 이게 4,100억 달러가 깨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안 위험하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왜 굳이 4,100억 달러를 제시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4,100억 달러를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4,100억 달러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도 한번 외환보유고가 급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4,100억 달러가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 4,100억 달러가 혹시나 깨지게 된다면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4,100억 달러가 심리적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 시청자님들도 주식을 하시면서 반드시 좀 체크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사실 이제 환율은 1,400원 밴드부터 1,450원 밴드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0원이 넘어섰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이 조금 더 속도는 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넣을 수 있는 네. 범위에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가 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수출 업종들이 좋은 환율 밴드가 1,150원에 1,250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1,400원대가 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환율도 반드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외환보유고하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 현대차고요. 매수가 20만 8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현대차 최근에 또 시세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빨간불 켜주면서 21만 9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익 실현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현대차에서 이번에 매출이 40%가 나오는 쪽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와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 매출의 40%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도 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미국 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이제 전략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주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조지아와 엘라바마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조지아와 엘라바마가 특히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했던 주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이 조지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조지아 관련된 부분에서 우호적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의 지도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상단에, 우측 상단에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은 보면 이제 중공업 도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철강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남부 선벨트라고 해가지고 대신에 그 중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뭐 엘라바마나 조지아나 또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쪽들은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려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결국에는 이 자동차 산업이 미국 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쉽게 꺼질 수 있는 쪽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익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이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이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25만 원 이상까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보유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미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하면서 상승세 기다려보자.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나스미디어입니다. 매수가 16,400원이시라고 해요. 나스미디어가 뭐 넷플릭스의 광고 판매 독점 업체라는 말도 있던데 지금 14,900원 선에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상승룸 더 열려 있다고 봐도 될까요? 주가는 근데 엄청 빠졌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원래 경기가 어려워지면 광고부터 안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광고를 안 하게 되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상파 광고하던 시기에 하고 요즘 이제 유튜브 광고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상파 광고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 광고나 블로그 리뷰 광고나 이런 것들은 가격 단가가 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성비에 맞게끔 광고를 하게 되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큰 업체들 말고도 이제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컬렉트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스미디어는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업체들이 성수기가 4분기, 1분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말과 연초에 뭔가에 대한 마케팅적인 부분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이 나스미디어도 단기적인 반등을 좀 더 붙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보면 평소 거래량들이 얼마나 오냐 하면 2만 주 내지 3만 주입니다. 하루에 보면 이제 종목이 거래가 될 때 한 10,000주 거래될 때도 있고 7,300주 거래될 때도 있어요. 거래량이 바닥이 주가의 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바닥권역에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하루에 44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추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주가적인 부분을 볼 때도 현재는 바닥이라고 보고 오히려 또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지금 현재 이미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반등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적어도 이제 상단에 대한 한 16,500원, 한 17,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광고업체들의 성수기가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나와줄 것이다. 나스미디어 앞으로 주가 흐름 지켜보면서 홀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좋아요 몇 개인가요? 저희 피디님 지금 좋아요 몇 개일까요? 1197개라고 합니다, 대표님. 종목 상담 너무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오늘 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또 대표님께서 아니 계속 엄청 옆에서 자세- 하품만 하시고 아니 제가 아니 하품만 계속 하시고 왜 오늘 좋아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아 좋아요. 제가 홍보를 많이 해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저 번 지금- 또는 세 번, 그러면은 다섯 번 이렇게 홀수로 누르면 홀수로 눌러보는 누르시면 걸로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기다리던 시간이 왔어요, 대표님.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열심히 하다 해주셨는데 오늘 또 유망주들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네. 좋아요 안 지켜도 해요. 좋아요가 1197개니까 저희 그러면 몇 개 도달하면 해보도록 할까요? 원래 1,300개 해야 되는데. 네. 1199개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1200개로만 오늘은 아이, 목표가 뭐 해볼까요? 다음에 그냥 100개는 받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100개는 네. 다음에 또 받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네. 때부터 우리 시청자님이 한 100개 찍어주고 시작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겠습니다. 갑을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종목 갑을 하고.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담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대표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실까요, 오늘은? 현대차 봐야 돼요. 아우, 음. 지난번에 인벤티지랩 골라주셨는데 오늘은 현대차. 근데 현대차는 좀 무겁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들고 가신다면 네.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오늘이 배당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배당락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내일하고 다음 주 30일하고 이틀 남아요. 근데 그때는 보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주식시장은 오늘로써 2024년장은 사실 마감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배당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현대차 배당 또 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당락이 떨어지더라도 단기간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오늘 이제 상담했던 종목군들 안에서는 저는 현대차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파트너가 오늘 상담한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 있게 보는 기업 현대차 꼽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주가 흐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장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지금 증시 전반에 걸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 있게 보시는 기업은 어떤? 조선주죠. 무슨 기업이- 조선주는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HT 현대 마린 엔진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최근까지도 제가 이제 이상로 텐텐베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네. 제가 조선주 특집을 7번 했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이 과거에 보면 2017년도에 2차 전지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급등이 나올 때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이런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2017년도 뭐 3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그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보면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시세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시다 보면 대부분 다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에 교집합이 모이냐 하면 조선주에 모입니다. 예. 근데 이 조선주가 결국 이제 미국발 모멘텀을 받고 가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들을 또 감안했을 때, 그리고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조선과 가장 경쟁을 붙고 있는 쪽이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중국 업체들에 대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미국 선박법을 통해 가지고도 중국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조선 업체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 경기는 안 좋지만 세계 경제 시장은 현재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동량도 늘어나면서 이런 선박 발주에 대한 물량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조선주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트에 한 종목은 반드시 들고 간다 하면 조선주는 꼭 한번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오, 네. 그러면은 그 조선주 내에서도 네. 최선호주가 있을까요? 조선주는 뭐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그런가요? HD 그룹 붙어 있는 종목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HD 그룹이 우리가 이제 조선주 안에서도 이제 그 친환경 엔진이나 또는 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관련된 부분에 발주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 HD 현대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신고가를 잠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HD 자, 현대중공업이 오늘 이제 신고가를 좀 뽑아내는 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월봉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월봉 보면 얘들은 이제 분할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고가를 이제 가는 자리고, 자, HD 그리고 현대미포. 자, 이것도 지금 똑같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2008년도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와,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HD 한국조선해양도 2014년도 고점을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자, 삼성중공업. 이것도 지금 보면 앞서서 2017년도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자리. 자, HD 현대미포. 자, 이것도 똑같이 현재 2008년도 고점 돌파. 그리고 HD 현대. 자, 똑같이 지금 현재 신고가 가는 거고요. 하나엔진. 그리고 이제 지난주 했던 거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 자, 대부분 다 종목군들이 현재 이제 신고가 흐름을 좀 나타내는 그런 구간들인데, 지금 이제 조선주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조선주가 앞으로도 시세가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해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조선주 꼭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이드님이 조선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지가 맞죠. 예, 물리셔도 더 사세요, 그러면. 그런가요? HD 현대 마린엔진 오늘도 또 뜨겁게 시세 신고가. 잘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인벤티지 랩도 또 지난주에 선택해 주셨잖아요. 예, 인벤티지랩 같이 우리가 또 한번 네. 찍었는데 그렇죠. 또 제가 또 인벤티지랩이었습니다. 함께 골라주셨는데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현대차요. 현대차?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오늘 네. 박나연앵커하고 저하고 둘이 또 기름 모아가지고 현대차 응원해 드릴 테니까 현대차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매수하셔가지고 네. 배당도 받으시고 수익도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로 파트너가 말씀해주신 현대차와 또 조선주 내에서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딱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대표님? 조선주 해야 되는데 맞죠? 네, 맞아요. 들고 온 걸. 자, 그러면 제가 원래 들고 온 종목 조선주가 아닌데. 네. 예. 근데 아니세요? 네, 아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조선주가 지난주에 했는데 또 조선주 하면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죠. 왜 또 조선주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당연히 계속 앞서 조선주 이야기를 워낙 많이 언급해 주셔서 오늘의 유망주 조선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괜히 이제 지난주도 하고 또 이번 주 또 그렇죠. 한다고 또 뭐라 그러면 하실까봐. 또, 네, 특별하지가 않으니까 오늘 음. 유망주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조선주를 할까요? 아니요, 가져와 주신 걸로 해주세요.
조선주로 그래도 해도 되는데요. 그럴까요? 네. 어. 뭐 지금 네. 우리가 조선주 하면 근데 자막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아서 좀 판단해 주시고 저는 한라 MS라는 기업 한라 말씀드립니다. MS요. 네. 이 종목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배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배가 우리가 보면 오리배는 어때요? 저하고 나윤앵커 둘이 오리배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뚱뒤뚱.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배는 보면 무거운 배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갑니다. 오. 그죠? 이거를 이제 평행 수치를 맞춰준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이 한라 IMS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짐을 많이 실으면 그 짐에 대해서 이게 무겁다 안 무겁다 또는 몇 킬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계측하거든요. 네. 그런 계측 장비가 바로 이 한라 MS에서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래 이 한라 MS가 현재도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평소 때 거래량이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월봉에서도 이제 돌파가 이제 이루어지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충분히 좀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요 기업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파트너가 오늘 가져오신 유망주 한라 MS 앞으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인사를. 네, 오늘 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저희 대응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제 배당일이니까 오늘까지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마감까지 약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배당을 그래도 꼭 한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2시간 동안 매수를 하셔도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로 끝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오늘 매수를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이제 배당 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빠져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금 마감이 되는 과정들인데, 혹시 우리나라 국민들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걸까요? 국난극복.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 항상 국민들의 주특기가 이제 국난극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국가적인 난이 좀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도 큰 방향성 없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정도 버텨주는 것은 저는 개인들의 힘도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하방은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시장을 너무 독려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을 좀 보시면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짧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랠리는 반드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자. 그리고 다가오는 1월 랠리는 꼭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감 있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